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2018년 부동산 대전망 제 책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의 들을 시간에 현장에 가라에 대한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자극스럽죠? 좀 뜨끔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론과 실천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방송, 뉴스에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물론 거기에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좀 일부는 좀 아이러니하게 좀 투자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좀 어디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좀 저는 긴가민가 좀 하고 있는데요. 꼭 투자 이렇게 좀 전문가를 찾아가실 때는 좀 자기가 직접 해보신 분,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현장 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까지 오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 정도로 많이 이제 만족을 하시는데요. 책을 보고 이제 보통 사람 성격인 것 같습니다. 좀 저처럼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고 감명 깊으면 그분의 이제 좀 저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찾아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재테크 서적 이렇게 출간하신 분들 보면은 출간 기념 강연회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책으로 봤던 것보다 직접 이렇게 들으시면 많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딱 그냥 강의 정도 듣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딱 그 정도 하시는, 거기까지 갔다가 작심삼일로 그냥 그런 끌어올랐던 열정이 확 식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런 게 항상 아쉬운데요. 이왕 책을 읽고 이렇게 직접 강의까지 들으셨으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단계가 뛰어넘는 게 바로 직접 땅을 밟아봐야 됩니다. 직접 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 10권 읽는 것보다 강의 한 번 듣는 게 좋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강의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땅을 한 번 밟아보는 게 좋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현장 답사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가장 큰 목표가 뭐냐, 10번 땅을 밟는 것보다 이 한 번이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상위 단계죠. 이 한 번이 과연 뭘까요? 바로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 명의, 이름, 석자 들어간 땅 문서를 가져보면은 땅이란 거는 땅 1억짜리 땅이랑 저는 현금 1억짜리랑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땅이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는 딱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든든한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장 땅을 사고, 사실 재테크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공장에 지으시려고 하신 건데, 사실 이 사업이라는 건 항상 잘 되는 법 없죠. 하다가 잘 안 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부도를 경험해도 그 사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면서 다시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땅을 팔면서 그 돈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물론 사업도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장 부지를 돈 되는 땅도 같이 염두를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이 가장 투자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주제는, 투자는 사실 이제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최소 저는 경매로 하면은 50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일반 매물로 보시면 한 3천만 원 정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투자까지 생각하시고, 아직 총알이 안 모였다 그러면 계속 공부도 하시고 강의도 듣고
현장 답사 제일 중요한 한번 땅을 밟아보라. 예,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터에 가야 대어를 낳는다라는 얘기 아시죠? 대부분 생각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를 잘 할지 대부분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실천을 못하는 게 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벌써 10년 동안 매주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까지 저희 카페에서 답사 다녀오신 분은 제가 거의 한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근데 제가 항상 답사 차 안에서 이렇게 차 막히는 광경, 휴게소에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표정들을 보는데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 시간에 저희 혼자 땅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저는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항상 남들이 놀 때 저는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꼭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놀러 갈 때 땅을 같이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데요. 이왕 놀러 가는 거 동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거리, 예를 들면 강원도로 갔다, 제주도 간다. 가면서 분명히 부동산들이 보입니다. 가는 길목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부동산이 있으면 잠깐만 들어가셔서 거기 좋은 땅 있냐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강원도나 이런 데 갈 때 가는 길목에 미리 전날 경매 물건을 좀 이렇게 뽑아 보셔가지고 가는 길에 그 땅이 있으면 한번 들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겸사겸사 이런 습관화가 되시면 이제 투자할 그런 좋은 땅 잡을 기회가 상당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은 좀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땅에 대해서 사실 거기 연고지가 없으면 그 주변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땅을 투자할 때는 물론 땅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만 땅의 과거, 저는 10년 전 뉴스도 많이 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새만금 부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방패장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사능 철해물 시설이 부안이랑 경주랑 경합을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설까? 그때 당시 부안의 원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랑 반대파랑 많이 싸웠는데요. 그래서 인구가 그때 당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또 싸우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거사가 있어요. 아픈 과거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거를 대부분 싫어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들어옴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또 정치인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경주로 갔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안에 안 오고 그쪽으로 간 게 저는 사실 새만금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눈으로 좀 보라 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현지인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실 때 보통 매물을 찾을 때 어디를 가죠? 보통 현지 부동산 업소를 가죠. 그러면 부동산 업소가 소개해주는 그런 매물들만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다니는 지역들은 현지 부동산을 끼지 않고 바로 원주민, 현지인이 바로 직거래로 이런 땅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그 지역을 10년 이상 다져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받지 않고 현지 이장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알짜 매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현장 박사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번 이상 가보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두 번 가서는 사실 진짜 지리에 밟지 않은 이상은 여기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지도로 항상 인터넷 지도로 좀 발달이 돼 있죠. 옛날에는 저는 지적도 부동산에서 파는 그 지번도 가지고 많이 나치판 들고 많이 찾아 헤맸던 땅 하나를 못 찾아서 1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수만 찍으면
바로 현장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지수를 찍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찾지 못하는 땅은 제가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요즘은 웬만한 땅은 다 가는데 간혹 가다 땅을 잘 못 찾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되는 부동산 강의와 그 정보 얻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큰 굵지가 큰 이런 언론사를 끼고 하는 이런 강연회를 간혹가다 합니다. 그래서 뭐 TV,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이런 데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부동산 쇼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데 가시면 워낙 그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좀 거기에 강연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불특정 다수가 듣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사설 부동산 세미나, 소수 규모로 하는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특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정규 강좌, 한 달 과정으로 아주 고수까지 아니더라도 중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 좀 더 세부적인, 좀 더 노하우, 저의 노하우를 좀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듣는 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언론사의 부동산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가격 거의 무료 강연회가 많이 하죠. 가격이 저렴, 아니면 10,000원 정도 내외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시면 이런 현장 분위기, 요즘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름 있는 전문가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측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런 특히 지방분들은 좀 아쉬운 게, 보통 서울 위주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면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이렇게 궁금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듣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세미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사설 부동산 세미나, 소규모로 하는 거는 시간적, 공간적,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큰 도시, 저도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이렇게 광역시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입맛에 맞는 좀 금액은 들이더라도 좀 제대로 알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하면 좋은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저희 대박땅콩 부동산 연구소를 좀 이용하시면 땅에 관해선 저희가 사실 국내 최고라고 제가 자부하는데요. 많은 그동안 10년간 쌓아온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이 토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예전 자료로 다 보시는, 사실 하루 이틀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거쳐서 보실 만한 방대한 분량의 토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가 많이 즐겨 찾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KB경영연구소, 이런 좀, 물론 여기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거시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사이트, 좀 유명한 그런 사이트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좋은 강의 수백, 100번 듣는 것보다 10절 박사 한 번 가는 게 제일 좋다. 꼭 땅을 한번 가셔서 땅을 한번 만져보시고 주변의 기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좀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풍수지리를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산임수형 그런 땅을 좀 선호하고요. 향도 보고 주변의 기운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를 통해서 모의 투자를 많이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사실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경매나 공매, 전 지금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일반 매물만 하는 게 아니고 경매나 공매를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물보다 오히려 사실 경매의 90%는 좀 맹지나 법정 지상권, 지분, 공유 지분, 여러 가지 좀 하자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좋은 매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나옵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요. 최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 매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매물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새만금 지역의 경매 물건을 추천드렸죠. 아마 제가 이 방송까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부 시간에 좀 추천드릴 이제 매물 쪽으로 좀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당진,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당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세종시보다는 당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지금 많이 올랐죠. 평당가가 기본적으로 100만원, 싼 게 100만원대입니다. 100에서 200까지 가기 때문에 땅을 100평짜리 또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땅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에 50만 명 목표로 하는 지역이 지금 세종시와 당진입니다. 근데 땅값은 세종시의 반의 반값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당진의 평균값을 보시면 평당가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쓸만한 땅 기준으로요. 그러면 100평대 기준으로 보시면 1억이 채 안 됩니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외로 당진에는 좋은 땅을 투자할 수 있는 아직 기회의 지역이다. 다들 당진하면 현대제철이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고속 성장을 했죠. 당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서울 수도권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시골이라고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진 주변에 뭐 예산, 제 고향인 뭐 서산, 뭐 태안, 홍성 뭐 이런 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당진으로 좀 몰려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지금은 20만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큰 도시로서의 성장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현대제철 인근은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닌 송화 쪽이 아닌 송산이 아닌 서쪽으로 좀 더 가시면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주변으로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러 가는 땅들도 거기 일대 싼 거는 30만 원대에서 5, 60만 원 정도 내외로 매물들이 좋은 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추천드릴 땅이 지금 모니터에 보시는 아주 도로변에 지금 이쁘게 붙어 있죠. 이 땅입니다. 이게 지금 평수도 꽤 큽니다. 평수도 크고 평당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1억 초반대, 평수가 있기 때문에 한 1억 초반대로 투자할 땅인데요. 제가 이 땅을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산업단지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 성문 국가산단에서 500m 앞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가 300만 평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입주를 해온 상태입니다. 이미 100% 입주됐으면 이 땅에 지금 뭐 50만 원 평당 가지 않겠죠. 거의 뭐 100, 200까지 현대제철 주변처럼 그렇게 올라갔겠지만 여기는 아직 20%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모니터를 보시면 아직 지금 뭐 허 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2006년도에 찍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죠. 어느 정도 지금 건물이 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리 보이듯이 지금 공장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다.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먹고 들어갈 공간이 주변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좀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 땅이기 때문에 이 도로변, 큰 대로변,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이 땅은 나중에 원룸, 바로 이 땅에서 바로 현장에 개발지가 바로 앞입니다. 잘 보이고 500m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보시면 여기는 뭐가 들어서 되겠구나. 단순히 집터로서는 아깝고 용도도 좋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가구, 원룸, 실형 부동산도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위에 바닷가에서도 가깝습니다. 바로 장고항, 그리고 외목마을 들어보셨죠? 여기 바로 외목마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펜션들이 많이 보이시죠? 펜션 바닷가에서 불과 차로 2, 3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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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산업단지 상대로 원룸 부지,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펜션 부지까지 이 땅이 상당히 조망이 좋습니다. 저는 조망권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물론 아파트도 지금 많이 조망권을 따지지만 요즘 뭐 숲세권, 강조망 이런 데는 프리미엄이 억대까지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땅도 마찬가지로 땅이 앞에 트여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는 몇 배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확 트여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지방에 그냥 있는 밭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에가 다 개발지입니다. 여기서 보는 걸 실제로 가보시면은 더 잘 보입니다. 앞에 지금 여기가 300만 평, 멀리 지금 굴뚝도 보이시죠. 공장들이 보이시죠. 확 트여있기 때문에 여기 큰 도로입니다. 이런 큰 도로변에 가까운 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보다 강의 한 번 듣는 게 좋다. 강의 많이 듣는 것보다 이렇게 다스 한 번 오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